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년 넘게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휴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170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자 워싱턴 DC 일부 지역에서 통금 조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최근 유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부 미국 대학들이 폐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첫 공개 훈련을 치렀습니다. 내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서 MLS 데뷔골 도전을 앞두고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참모 2명과 함께 3대3 회담에 돌입했는데 3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합의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군기지 활주로에 깔린 붉은 카페 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환영합니다. 두 사람은 10초간 악수를 하며 친밀함을 보였고 대화 간간히 웃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7번째로 트럼프 2기 들어선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통역 없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 리무진을 함께 타고 기지 내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양측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한국 시간 새벽 4시 반쯤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정상 간 1대1 단독 회담은 참모들 동반한 3대3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미국에선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는 라브로프 외무장관,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이 배석합니다. 3대3 회담 뒤에는 다른 참모들이 참여하는 오찬 겸 확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신속한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see a ceasefire rapidly. I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today, but I'm not going to be happy if it's not today.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와 교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러 회담 뒤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약 6시간 뒤에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 당일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며 미국의 강력한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오늘 뉴욕 맨하튼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도심 일대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7층 아파트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대의 소방 대응팀과 170명의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불길이 치솟기 전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는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까지 번졌으며 1시간 만에 대형 화재인 3급 화재로 격상됐습니다. We heard an explosion and the entire building shook. I actually thought something like a truck drove into the building or it was an earthquake. That fire quickly extended to the cock loft, which is the area between the top floor ceiling and the roof level. Fire entered that area and ended some penthouses on the top floor, 3 penthouses on the top floor. Units worked quickly, opened up the area, got water on the fire, and they were able to contain it to the original fire building.
stopping the spread to the adjoining buildings. 이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연기로 인한 공기질 악화를 우려해 창문을 닫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아파트 지하에 축적된 가스가 폭발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화재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의 연방정부 건물에서는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건물 전체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맨하튼 폴리스퀘어에 있는 연방청사 건물 9층 이민세관 단속국 사무실에서 협박 편지와 함께 백색 가루가 든 봉투 5개가 발견됐습니다. I would like to assure the public that there are no injuries at this time. Within minutes, the FDNY hazmat teams, along with EMS, NYPD Emergency Service Units,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New York City Emergency Management were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safety of everyone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was taking place. 봉투를 개봉한 2명은 가루에 노출돼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으며 연방수사국 FBI의 표준 절차에 따라 건물 전체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FBI 조사 결과 발견된 가루는 해충 퇴치제 등에 쓰이는 붕산으로 확인됐으며 섭취 시 해로울 수 있지만 접촉만으로는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봉투의 발송지를 추적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당국이 특정 지역에 대한 통금령을 강화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네이비 야드 지역에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대 공공장소나 영업장에서 9명 이상 모이면 체포될 수 있으며 학교나 종교활동, 보호자 동반 등 일부 예외만 허용됩니다. 당국은 지난 주말 네이비야드에서 청소년 무리 간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범죄가 이어지자 공공안전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very good idea for the juveniles to have a curfew because they are getting out of hand. There's no point really of them being out here this late. 한편 워싱턴 DC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저녁에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통금령을 시행 중이며 이번 조치는 특별구역에 한해 이를 앞당겨 강화한 것입니다. 최근 유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미국 대학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정책재단은 유학생과 이민자 학생 유치가 줄면 2037년까지 학부생은 500만 명, 대학원생은 110만 명 감소해 수많은 대학이 폐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신규 유학생 등록이 30에서 40% 감소할 경우 약 70억 달러의 수입 손실과 교육 기회 축소, 6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비자 심사 강화, 취업 비자 불확실성으로 유학생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유입이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국제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택 압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대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클라크 카운티에서 접수된 채무 불이행 통지서는 1,29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간만 전년 대비 32% 늘어난 200여 건이 접수되며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압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0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타운하우스 133건, 콘도 83건 순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어윈 연구소 책임자는 관광 침체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실업률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 불안정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 관광청에 따르면 6월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1.3% 감소했고 이에 따라 호텔 객실 점유율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MLS 무대에선 손흥민 선수가 LAFC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카리스마로 팀 분위기를 이끌었고 내일 열릴 뉴 잉글랜드전에서는 데뷔골 사냥에 나섭니다. 벌써부터 관중 기록 경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시카고와의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 선수가 오늘 LAFC 훈련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잔디 위에 선 손흥민은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가벼운 슈팅까지 소화하며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선수들과 서스럼 없이 장난도 주고받으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남다른 적응력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Yeah, the chemistry couldn't be better. I think he's integrated himself in a very quick manner, in a very positive manner. It's very open, forthcoming, communicative. 특히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으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LAFC에서 베테랑 신입인 손흥민 선수는 팀의 중심축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And he has a lot of charisma. Something I wasn't expecting is he's very open with some of our younger players.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 how that progresses into possibly a leadership role in the future. Just the intensity. I think he's always intense. He just shows, his level always. Yeah, I just kind of have to follow that and respect it and just, take what I could get from his experience. 어제 LAFC는 손흥민 선수의 첫 훈련 전 진행된 신고식 영상을 공개했는데 동료 선수들은 물총 터널을 만들었고 일부는 손흥민 선수의 등을 두드리며 합류를 환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오전 LAFC 훈련을 마친 뒤 오늘 16일 치러질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를 위해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이번 주 MLS 데뷔골에 도전하는 손흥민은 현재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Yeah, everybody knows what kind of a player he is. He's a top player. I follow him since I was really young in Tottenham. So yeah, coming to this league, you have the chances to play with the best in the world with this kind of top players. MLS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고위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 보건부는 감염 모기 수가 늘면서 보스턴과 브루클라인, 뉴턴, 로웰 등 10개 도시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상향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감염자의 80%는 증상이 없지만 일부는 발열과 두통, 구토,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 뇌염이나 뇌막염 같은 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국은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인 해질 무렵부터 새벽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웨스트나일은 국가 신고 대상 질환으로 올해 29개 주에서 219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된 40대 등산객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툴레어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일요일 세븐티컵스 협곡에서 등반 중이던 46살 라이언 워델이 폭포 뒤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당일에는 지형이 험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튿날 드론을 투입해 폭포 뒤편에서 워델을 발견했고 헬기로 인양해 구조됐습니다. Warm clothing. He didn't have a wetsuit. He didn't have a dry suit. So being stranded in a waterfall for 3 days up in the mountains where our evening temperatures get low, our water temperatures are always low. His ability to survive was rather amazing. 워델은 정상에서 레펠을 이용해 하산할 계획이었지만 장비 고장과 강한 수압으로 폭포 뒤편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는 경미한 부상과 탈수 증세 외에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급류나 폭포 인근을 지날 때 주변 환경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LA 한인타운과 시 전역에서 다양한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국 서부지부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소개됐고 태극기 전달식과 함께 김영환 LA 총영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가주 사회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이었고 그 남가주 사회에서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먼저 사셨던 우리 동포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위해 지원한 물적, 정신적 지지 이런 걸 되새겨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뜻깊은 것 같아요. 한편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 뜨기 전까지 LA 시청 건물에는 태극기 색인 빨강, 파랑, 흰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국 국경일을 기념해 시청에서 점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팔각길을 따라 웨스턴 애비뉴에서 벌먼트 애비뉴까지 양쪽 68개 가로등에 광복절을 기념하는 배너가 설치돼 한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광복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인음악재단과 함께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975년 설립된 KYCC는 이민자 청소년들의 정착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정신건강 상담,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한인사회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한인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금은 전액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콘서트에는 가수 김태후, 에릭 베네, 트라이시 톨레도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행사는 오는 21일 저녁 7시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광복절 80주년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에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아픈 역사를 직시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3.1혁명과 임시정부, 분단과 전쟁, 그리고 4.19와 5.18, 내란을 이겨낸 빛의 혁명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며 선조들이 이룬 자주독립의 빛과 내란을 극복한 빛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난 80년간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복절마다 반국가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을 언급하며 국민 편가르기에 나섰던 점과는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향해선 과거사를 거론하긴 했지만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피해자, 사과나 보상 같은 구체적이고 강경한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사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내며 동반자나 상생 협력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일본 방문 일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출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되면서 극심한 갈등 끝에 경축식이 둘로 갈라졌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가 모두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고 9.19 남북 군사합의부터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를 얽힌 실타래에 비유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 복원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겠다며 대화 상대방으로서 존중하겠다는 뜻부터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북한을 향해 서로 평화와 공존 대상임을 역설한 겁니다. 이어 실질적 긴장 완화 조치에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9.19 합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강대강 대치 끝에 그 효력을 사실상 잃은 상태입니다. 이어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함께 이루자고 제안한 이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자신들의 핵 보유부터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북한의 화답을 요청하는 대목에선 사전 원고에 없던 인내하겠다는 말을 추가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씨와의 오랜 인연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약 2시간 동안 김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에서는 행정부원장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조사한다는데 정말 김 여사 관련 없으신가요? 33억 8천만 원 횡령 안 하셨을까요? 이후 8시간가량의 검토를 한 끝에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두고 귀국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고 회사 돈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HS 요성,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46억 원이 김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일부를 김 씨가 빼돌렸다고 본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은 김 씨가 베트남 도피 생활을 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은 김 씨가 사건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한 점을 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특검 조사 때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전부터 해외 이주를 준비했다며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 집사 김혜성 씨까지 구속되며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 모빌리티가 김건희 일가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개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흔히 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사고 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개인 명의의 차량으로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상업용 자동차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차량 사용 용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설계사, 변호사, 회계사, 세일즈맨이 고객 미팅을 위해 하루에 여러 지역을 운전하여 방문하는 경우,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식당 배달이나 소규모 택배, 꽃 배달 일을 하는 경우,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 전기 배관이나 플러밍 등의 현장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상업적 사용, 비즈니스 유즈로 강조하며 반드시 상업용 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으로 차량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 약관상 업무 목적 사용은 제외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비즈니스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보험사의 사용 용도를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은 물론이고 계약 해지 또는 사기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 증권에는 개인 이름이 기재되지만 보험상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을 비즈니스 유즈 또는 커머셜 유즈로 분명히 명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있다면 해당 법인을 추가 피보험자, 즉 에디셔널 인슈얼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은 개인 명의지만 보험 보호는 회사까지 확장됩니다. 이처럼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데 여전히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 담당자에게 차량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상업용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제대로 보호받고 사고 시에도 당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누가 소유했는가 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